안녕하세요. 연선생 타로연구소 타로멘토 연선생입니다. 여자의 영원한 사랑 연선생 멘토링 제2화 남자의 기준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쓰는 손편지. 남자의 기준 1순위 예쁘다에 집착하는 남자에게.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소개팅에서 만난 은지예요. 애프터 신청도 없고 전번도 안 따시고 그냥 헤어져서 좀 속상했어요. 그러다 소개해준 친구가 아쉬워하지 말라며 상대가 눈이 좀 높았던 것 같다 하더라고요. 눈이 좀 높아서 이마에 붙으신 분의 이상형이 예쁜 여자라고 들었는데 예쁜 여자 만나는데 꼭 도움이 되는 이야기 알려드리려고 몇 자 적어봐요. 제가 아는 정말 예쁜 친구가 있어요. 항상 남자들이 졸졸 따라다니는 쭉쭉빵빵의 요새 아이돌 걸그룹 미모 담당처럼 귀여움도 있는 참 예쁜 아이예요. 가끔씩 그 친구 덕분에 그 친구 졸졸 따라다니는 남자들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친구 남자친구들은 이야기할 때 코에서 코털이 삐져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누구처럼 말이에요. 그것도 오른쪽 왼쪽 양방향 대각선 맞춤으로요. 그리고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도 안 끼어 있어요. 당연히 만나기 전에 식사 메뉴가 육개장이었다는 것도 전혀 눈치챌 수가 없고요. 아참, 이야기할 때 볼록 나온 배가 숨 쉴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거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침 튀겨가면서 강남에 전세 끼고 아파트 하나 있다고 자랑질 하셨던가요? 누군지 몰라도 결혼하는 여자는 땡 잡았다며 이야기할 때는 10m 정도 튀는 침 피하느라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 그 예쁜 친구, 남자친구들은 강남에 빌딩이 있는데 5층밖에 안 된다고 너무 미안해하고 심지어는 대출도 하나 없는데도 송구스러워까지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남자들이 예쁜 여자 만나려면 참 힘들겠구나. 그건 생각했어요. 부디 예쁜 여자 만나시기 바래요. 다음에 소개팅 할 때는 꼭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분이 나오기를 바래요. 그래도 그 예쁜 여자분을 위해서 머리카락을 한 1000가닥만 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강남에 전세 끼고 아파트 있는 분이시면 심는 것보다는 가발을 임대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럼 행운이 있는 예쁜 여자분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놈이 보내는 사과의 손편지. 은지가 대필하여 작성. 안녕하세요. 은지씨가 보내준 뼈 때리는 손편지에 인생을 눈물로 참여하면서 몇 자 적어 보내요. 줄곧 읽으면서 바다와 같이 넓은 이해심과 하늘과 같이 높은 배려심에 그저 감복 감탄뿐이었어요. 더욱이 만나기 전에 육개장 먹은 것까지 꿰뚫어보는 통찰력에 완전 현타가 재림하여 은혜로운 축복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침을 튀겨가며 전세 끼고 산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심는 것도 내년 식목일에 하고 일단 가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이야기에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고 식사 끝나고는 차 한잔 하며 은혜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놈 참여에 대한 용서의 추신.
너무도 감사한 말씀 잘 보았습니다. 소개팅 주선했던 친구가 마침 너무 미안하다며 그제 다른 사람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제 만난 분은 머리도 촘촘하시고 대화할 때 침세례 대신 가을 향이 났고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고 저녁까지도 같이 먹었어요. 물론 전번도 교환하고 애프터도 이미 선약이 있어서 식사도 차 한 잔도 못 하겠네요. 꼭 예쁜 여자분 만나세요. 사랑의 타로 인터뷰. 고민요. 연하인 남자를 만나는데 요새 남친이 자꾸 젊고 어린 애들을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 보시는 컵 카드 7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 보시게 되면은 뭐 대부분의 뭐 많은 남자분들 꼭 연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연하건 연상이건 관계없이 남자들은 기회만 생기고 틈만 생기면은 자꾸 딴 데 눈을 팔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정상이라고까지는 그래도 왠지 모르게 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남자 연상이건 연하남이건 우리 또 고민녀 같은 경우에는 그 연하남이 자신의 열정을 지금 고민녀에게 향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 연하남의 열정을 고민녀에게로 집중할 수 있는, 고민녀에게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드릴 것도 좀 많고 상담이 좀 필요한, 뭐 아주 뭐 길게 상담은 아니더라도 그 어느 정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 여자의 어떤 관계에서의 스킬적인 뭐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꾸 딴 데 눈을 파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지금 저 남자의 열정이 나를 향해 있지 않구나.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줄 필요가 없구나, 그런 어떤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너무 뭐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둘 사이는 끝나는 관계이고, 그래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은 그 남자의 열정을 어떻게 다시 나에게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고민녀에게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고민녀 이 인터뷰입니다. 돌싱녀인데 정말 오랜만에 소개팅이 잡혔어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자, 이럴 경우에 돌싱녀이신데 오랜만에 소개팅이 잡혔는데 이런 분에게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카드는 지팡이 4번 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팡이 4번 카드는 여태까지 내가 준비를 차근차근 착실하게 잘 해 왔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준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편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필요한 건 뭐? 바로 자신감입니다. 나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돌싱녀인데 오랜만에 소개팅이 잡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랜만에 누군가가 소개를 해준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돌싱녀, 고민녀를 지켜봤고, 그리고 저 정도면 이제 내가 소개를 시켜줘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 의미는 지금의 돌싱녀가
돌싱녀가 된 이후에 뭐 나름대로 뭐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지나면서 안정적이 되면서 뭔가 이제는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녀는 충분히 잘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는 자신감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소개팅 나가서 잘 되실 거니까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가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랑의 타로 인터뷰 고민녀. 남편이 출근하면서 갑자기 저보고 살 좀 빼라 하네요. 자, 이때는 우리 메이저 카드 중에 20번 카드죠. 저지먼트, 심판이라는 카드입니다. 심판이라는 카드인데 이제 때가 온 겁니다. 때가 왔다라는 것은 뭐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그래요. 만약에 남편이 감히 부인에게 살 좀 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좀 무례합니다. 무례합니다. 또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오죽하면 그랬을까라고 이야기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살 좀 빼라고 했다면은 아마도 두 사람이 잠자리를 아마 최근에 가진 다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판의 날이 왔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뭐 남자건 여자건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신에 대한 관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는 바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살이 찌고 안 찌고는 사실은 체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몸무게, 어느 몸무게가 당신에게 적합하냐라는 것은 각자 틀려요. 하지만 결혼 전에 당신의 몸무게에 만약에 지금 당신이 20kg 이상 몸무게가 더 불었다면,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몸무게가 뭐 50kg였다고 쳐요. 50kg였는데 지금 70kg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 살을 빼라 안 빼라 그런 차원보다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살을 좀 빼셔야 되겠습니다. 얼마까지? 최소한 3kg에서 60kg 정도까지, 그래서 한 7kg에서 10kg 정도를 좀 빼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결혼하기 전보다는 10에서 13kg 정도가 늘은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한 65kg를 목표로 하시는 거 좋아요. 만약 70kg라 그러면은 65kg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고, 어떤 분들은 결혼 전에는 50kg였는데 지금 80kg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결혼 전에 체중이 과연 그게 내가 정상이었던가. 원래는 내가 한 55kg 정도 나가는 게 정상인데 결혼한다고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자신의 최고 몸무게가 적게 나갔던 때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몸무게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심판의 날이 온 것이죠. 자기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 물론 그건 있어요. 너나 잘하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과연 어떨 것인가, 남편은 과연 결혼 전과 결혼, 근데 이게 참 뭐가 잘못된 게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은 결혼하고 살찌는 것을 정상으로 다들, 특히 시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결혼하고 살찌면 되게 좋아하고, 결혼하고 살이 좀 안 찌거나 뭐 그냥 유지가만 돼도 아이고 며느리가 도대체 뭐 하는가, 뭐 그런 어떤 불만을 하는 시어머니들이 많고, 반면에 여자들이 결혼 후에 살이 찌면은 또 그건 또 좀 뭐라고 해요. 또 참, 그래서 굉장히 좀 저도 사실은 그게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많이 이렇게 오버가 됐다면은 좀 어느 정도 건강 관리 차원에서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결혼 전에 비해서 지금이 10kg 밖에 안 쪘다 라는데 만약에 남편이 살 좀 빼라고 하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그 남편 좀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고민요. 남편이 바람 났는데 따져 물으니 제가 꼴도 보기 싫어졌다네요. 자, 이런 고민녀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 타워 카드를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바람 피워서 따져 물었는데 미안하다라든가 뭐 아니면 또 뭐 뭔가 좀 변명을 하지도 않고 니 탓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왜냐면은 이거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남자의 어떤 정신 구조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좀 뭔가 자기가 피해자라는 느낌, 이게 참 이게 웃기는 겁니다. 자기가 가해자이면서 자기가 피해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논리,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주 최악의 경우입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그런 경우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런 뭐 그것도 부인한테 뭔가를 당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면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고민녀가 있는 곳 자체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억압과 속박 속에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나와가지고 좀 다른 각도에서 내가 살았던 곳이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하게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 잠시 뭐 여행을 가시거나 여행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행 갈 수 없는 상황보다는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냐면은 이게 그냥 고통이 아니고 남편분이 꼴도 보기 싫어졌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참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다가 좀 더 나중에 함께 있으면서 대화가 오가게 되면은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런 케이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사랑의 타로 인터뷰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준비가 좀 덜 된 느낌인데 다음에는 좀 더 잘 준비해 가지고 좀 더 알찬 사랑의 타로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기도 하고 울분이 나기도 하고 어쩌란 건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남자의 기준에 관한 고민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연 선생과의 정기적인 만남 추천드려요. 연 선생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남자와 잘해보고 싶으신 분은 3회 쿠폰, 연인이나 파트너와 한 달째 잠자리를 못한 분들은 3회 쿠폰, 2달째 잠자리 못하신 분들은 5회 쿠폰, 그리고 3개월 이상 잠자리를 못하신 분들은 10회 쿠폰 상담을 강력히 권해드려요. 네, 쿠폰 상담 문의는 카톡 아이디 여기 나오죠. 예, 그 검색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